우리가 자주 쓰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TV, 카메라, 자동차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유연이에요. 앞서 제가 낸 질문에 혹시 답을 아시나요? 아마 눈치가 빠른 여러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추셨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 정도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곳에 들어가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는 반도체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경제 기사에서 보이는 파운드리, 팹리스, 디램 이러한 용어는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유현이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상식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팔로우 미! 먼저 여러분,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하셨나요? 창피하게도 저는 반도체가 뭐야? 라는 질문에 처음에 딱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저처럼 여기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반도체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개념입니다. 금이나 은, 알루미늄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 나무나 고무처럼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그 중간 물질 정도로서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전기가 안 통할 수도 있는 물질인 거죠. 마치 헤어드라이기가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하다가 콘센트만 꽂으면 윙 하고 작동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음식을 저장해 놓은 냉장고처럼 저장 창고인 것이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들이 하는 걸 모두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 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거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국뽕이 차오르죠? 이 메모리 반도체는 또 램과 룸으로 나뉩니다. 룸은 외우기 쉽게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이 있어서 그 안에 다 이렇게 넣어두니까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남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뜻하고 대표적으로는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보통 고정형 저장 장치인 SSD에 이 낸드 플래시가 사용이 되죠. 낸드 플래시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도 PSK, 원익 IPS, 심텍 등이 있으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 관련 기업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 낸드 플래시와는 반대로 전원이 끊어지면 정보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 램에는 D램이 있습니다. D램 관련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외에도 테스나, 유진테크, TSE 등이 있고요. 여기서 왜 정보가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를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 램에서 처리하는 게 확실히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마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DR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DDR도 램의 한 종류이죠. DDR1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DDR5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송 속도는 당연히 더 빨라졌고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 DDR5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SK 하이닉스죠? 우리나라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GDDR과 HBM도 모두 D램의 종류인데 DDR과 비슷하지만 주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GDDR이고 GDD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HBM입니다. 이 HBM을 쓰면 더 큰 통로로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옮기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 HBM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테스, 인텍플러스, 대덕전자, 프로텍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 2D에서 더 나아간 3D D램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는지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반대, 비메모리 반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란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뜻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메모리 역할을 하지 않는 곳, CPU나 GPU 등 연산 및 처리 역할을 맡고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지만 사전 주문, 맞춤 제작 형식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고 시장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처리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제작, 검사가 전부 분업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쵸. 계획을 세워야죠. 바로 반도체 칩의 내부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하는 것이 바로 팹리스 기업들이에요. Fabrication, 반도체 설비가 less, 없다라는 뜻으로 쉽게 생각해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반도체를 만들지 설계도를 작성해주는 기업들입니다. 팹리스 기업들은 미국이 기술력이 높은 편인데요.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미디어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 설계를 만들어주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죠?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팹을 보유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있는데요. TSMC가 파운드리 내에선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설계 도면을 다시 디자인해서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를 진행하는, 즉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DSP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약자로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는 파트너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기업들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반도체 공정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공정이 많지만 흔히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둥근 웨이퍼를 제조하는데요. 웨이퍼는 반도체 지적 회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녹여서 둥근 기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균일하게 이를 절단해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 웨이퍼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웨이퍼 관련 기업으로는 SK의 비상장 자회사로 SK실트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은 산화 공정인데요. 웨이퍼 표면에 산소나 수증기를 뿌려서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만드는데 이 산화막은 각종 불순물로부터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정에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원익 IPS, PSK, AP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토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진을 인화지에 출력하는 것처럼 전자 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데요. 포토 과정에서 웨이퍼에 감광액을 발라주는데 이와 관련된 기업에는 동진세미캠이나 PSK 등이 있고요. 또 신문에 많이 나오는 EUV 관련 기업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EUV 공정이 이 포토 공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토 공정을 할 때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해서 미세한 패턴을 더 잘 제대로 그려주는 미세 공정이 바로 EUV가 되겠는데요. AI, 5G, IoT 등의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이 EUV 기술이 핵심적인데 아주 높은 기술을 요구해서 현재는 세계에서 ASML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내 이 EUV 기술 관련한 소재 및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는 FST, SNS텍, 레이크 머티리얼즈, 원익 IPS, DNF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정은 식각 공정입니다. 식각이란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포토 공정을 통해 얻은 전자회로 패턴의 불필요한 회로를 식각으로 벗겨내는 거죠. 관련 기업으로는 TCK, 하나머트리얼즈, 원익 머트리얼즈, 솔브레인, 후성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막 및 증착 공정입니다. 식각 공정이 된 웨이퍼에 여러 회로를 빌딩처럼 쌓아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릴 때 회로와 회로를 구분하고 보호하는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고 방막이 된 웨이퍼 위에 분자, 원자 단위의 물질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증착 공정을 갖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은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도체의 전기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금속 배선 공정 또한 증착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착 공정에 연관된 기업들과 유사합니다.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DNF, 미코, 원익 QNC, SKC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정은 전기적 테스트 공정입니다. Electrical Die Sorting, EDS라고도 하는데요. 이제까지 만든 반도체가 잘 작동을 하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대표적으로는 YIK나 리노공업, 유니테스트, TSE, 테크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8대 공정은 패키지 공정인데요. 마치 상품 준비가 끝나고 포장을 하듯 전자기기에 필요한 부분에 잘 장착이 되도록 전기적인 포장을 하는 공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윈팩, ISC 등이 있죠. 자, 이렇게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8대 공정을 다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전공정, 후공정만 기억해도 되는데 보통 앞서서 이야기한 8대 공정 중에서 1에서 6단계까지를 전공정, 7에서 8단계를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많이 좀 기업들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보통 하나의 공정만 한 기업이 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영역에 그 기업을 넣는 거는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소부장 관련주를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한번 참고하듯이 들어봐 주시고요. 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보다 더 자세하게 기업들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의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 안전성과 전력 효율이 높다는 유리 기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리 기판을 사용하면 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는 YC캠, 필옵틱스, SKC 등이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정보와 기업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반도체 섹터 관련한 내용을 짚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섹터만 일주일가량 계속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공부할 게 넘쳐나는 정말 방대하고 어려운 분량이더라고요. 반도체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최대한 이해가 쉽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꼭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리츠걸스가 계속 이렇게 섹터를 알기 쉽고 편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안녕!